나한테 데이트 통장 카드를 줬어. 자기가 100만 원씩 한 달에 넣겠다면서 그 카드를 나한테 주는 거야. 같이 쓰자고. 내가 카페에서 디저트랑 이런 거를 긁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 줬다 뺀 게 어딨냐? 다시 줘. 연애하다 헤어지고 왜 헤어졌는지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연애 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오케이. 먼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연락 문제잖아. 연락은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무관심해도 문제인 것 같아. 남자친구랑 카톡 하는데 답장 바로바로 안 온다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던 지인이 있었어.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고 매력을 떨어지게 하는 행동인 것 같아. 반면에 하루 종일 연락이 없어.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 연락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딱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연락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안 나눠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마음이 부족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상대방이 나는 이런 연락을 원해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경우.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러면 연락에 집착을 하는 경우 중에 집착을 넘어서서 휴대폰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 이것 때문에 관계 망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 나는 상대방 휴대폰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사적인 영역이니까 보면 안 되지. 다만 뭔가 상대방이 수상하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싶은 욕구가 막 샘솟는다. 그럴 때는 헤어질 각오를 하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 헤어질 거 아니면 보지 않는 게 좋다. 예전에 20대 때 그런 경우가 있었어. 아는 언니 커플이었는데 서로 핸드폰을 보면서 여사친, 남사친 번호를 다 삭제해버려. 차단하고.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도 내 핸드폰을 보는 사람을 사귄 적이 있어. 내가 친구랑 하는 개인적인 톡들을 하나씩 위로 올려가지고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고 트집을 잡고 장난을 치고 나를 계속 놀리더라고. 자기는 얼마나 완벽하길래 나한테 그러는 거지 하고 나도 홧김에 그 사람 핸드폰을 열어서 봤어.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있는 단톡방에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고. 먼 눈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의심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일리가 있다.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주려면 언제든 보여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또 좋다고 생각을 해. 물론 보여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증명을 해야 해. 그렇다면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다음으로 연애 초기에 관계 많이 망치는 행동 중에 밀당이 있잖아. 이건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은 친절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가워지고 이런 거는 가스라이팅의 밑밥이라고 생각해. 정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베이스를 다지는 단계지. 그런 사람 만나면 멀리 도망가야 돼. 그리고 밀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사람이 진짜 상대방이 너무 좋잖아? 아무리 밀당 잘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한테 푹 빠졌다? 그렇다면 밀당을 못 할 거야. 상대방이 뭔가 밀당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이 나한테 완전 빠져있진 않구나. 다음은 상대방을 테스트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떠보기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좀 소탈한지 개념녀인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 같아. 최근에 나는 솔로에서도 남자가 첫 데이트에 청국장집을 데려가서 여자의 표정을 관찰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도 예전에 나한테 데이트 통장 카드를 줬어. 자기가 100만 원씩 한 달에 넣겠다면서 그 카드를 나한테 주는 거야. 같이 쓰자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이러고서 쓰려고 그랬거든. 근데 하루 만에 다시 뺏어갔어. 내가 카페에서 디저트랑 이런 거를 긁으려고 그랬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되겠다고.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얼마나 자기 돈을 아껴줄 여잔가 뭐 그런 거 테스트하려고 그랬나? 자기 능력에 대해서 엄청 자신감 있어 하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었거든. 그때 나도 배려심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한데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거지 내가. 근데 되게 별론 것 같아. 그리고 뭣도 없어. 줬다 뺏는 게 어딨냐? 다시 줘. 고담수. 아주 대표적인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 중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관계를 해치는 테스트이기도 하고. 나도 비슷한 거를 해보긴 했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 다음으로는 감정 쌓아두다가 폭발해버려가지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또 많아.
내가 감정을 쌓아두는 타입이야. 내가 감정을 쌓아두게 된 이유는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쌓아두다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편이야. 그런 습관이 안 좋지. 상대방은 영문을 모를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보면 감정을 쌓아둬서 폭발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분명히 작게라도 좀 표현한 적이 있었을 텐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얼렁뚱땅 넘기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지면 한쪽만 참게 되니까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거 안 맞는 거야. 헤어져야 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 보통 여자들이 말을 안 하진 않아. 대부분 말을 하긴 하는데 못 고쳐서 쌓이고 폭발하는 경우가 있지.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진 않잖아. 다음으로는 연애하는 중에 전 남친, 전 여친 또는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많잖아. 이거 대표적인 관계 망치는 것 중에 또 하나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기분 나쁘지. 내 핸드폰 뒤지고 데이트 통장으로 나를 테스트했던 전 남친이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에어팟을 선물했다면서 나한테 해외여행 경비를 내라고 하는 거야. 내 핸드폰을 키더니 결제창을 들어가서 막 결제를 하게 강요를 하는 거야. 그 에어팟 사준 여자친구는 남자가 집이 되게 잘 살아서 데이트를 맨날 호텔에서 해. 호텔에서 식사하고 호텔에서 디저트 먹고 남자가 다 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 근데 여행 경비를 다 나보고 내라니 이상한 사람이었지. 여자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 내 친구네 남자친구는 뭐 사줬다더라. 내 친구네 남편은 뭐 사줬다더라.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런 건 여자들이 많이 하지 않냐. 자기 예전에 사귀었던 애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해줬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는 거. 왜 그러는 거야? 내 주변에는 그런 여자애 없었어. 그런 친구 없었어. 근데 나는 남자한테 당했어. 남자들이 비교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은 것 같긴 해. 다음은 의견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긴 하거든. 결혼 전에 동거를 하다가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경우, 이 경우도 정말 많더라고.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동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어. 나중에 헤어질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뭐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이며, 이혼은 아니지만 약간 이혼 예행 연습? 아직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을 때 섣부르게 동거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는 결혼 전에 동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 근데 동거를 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섣부른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통의 경우에 동거는 상대방이 너무 좋아서 아예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동거하는 거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 정도 조언만 해주고 싶어. 동거를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말고 서로 집에 가서 한 2, 3일 정도? 아니면 5일 정도? 이 정도 살아보는 거야. 근데 둘 중 하나라도 못 살겠다 이 생각 한 번이라도 들잖아? 그럼 같이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난 동거 정말 찬성해. 마지막으로 연애하다 헤어지고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 보통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치세요. 그렇지 않은데 헤어졌다 그러면 자기의 행동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고치세요. 만약에 우리가 말했던 이 습관들 중 내가 한 행동이 있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그래서 헤어졌다면 일단 잘 헤어졌다 라고 말해주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음 연애는 성공적으로 하시길. 오늘은 연애 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 다음에도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해보자. 당신의 고민을 대신 고민해드립니다. 정답은 없지만 같이 고민해드릴 수 있습니다. 연애, 인간관계, 인생, 돈, 선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사연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